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플로트 속성과 관련돼서 이제 그 오버플로우라는 또 속성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요소들이 겹치게 됐을 때 어떻게 또 그 자동적으로 그 안에 요소 안에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오버플로우라 해요. 이렇게 오버플로우라는 게 넘쳤을 때 자동적으로 안에다 넣어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Z 인덱스라는 게 중요한 그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CSS에서 설정이 이제 물론 되지만 그 전부터 이제 다른 데에서 많이 썼던 이제 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동영상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드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드림위버로 만들 때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기트허브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 수가 있죠, 웹사이트를.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겹칠 때의 객체들이 겹칠 때의 속성을 지정할 때 보통 요 Z 인덱스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이 Z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그 여러 개의 요소들이 겹쳤을 때 요 값을 가지고 그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CSS에서도 이제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이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버플로우는 그 보통 이제 그 설정되지 않으면 이제 오른쪽에 2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오버플로우 값을 오토로 적어주게 되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겉에 있는 녹색 안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들어가 있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그림이 그 녹색을 벗어났잖아요. 그쵸?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자동으로 해결하라. 오버플로우 땡땡 오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한 이제 이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일 안에 이제 4개의 그 스타일을 정의를 해놨죠. 그 div라는 태그는 기본적으로 3픽셀 두께의 진하게,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똑같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약간 녹색 계열의 레드, 그린, 블루를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이미지1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오른쪽으로 떠다니게 하세요. 이런 얘기죠. .이미지1. 그 다음에 .픽스라는 클래스는 이제 오버플로우로 오토로 이제 설정해라. 그 안에 들어오는 픽스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객체들은 내 안에 다 들어와 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미지2는 뭐 다시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밑에 한번 바디를 이제 같이 볼까요? 바디가 P라는 태그가 이미지가 박스 영역을 벗어남, 이건 이제 뭐 스타일에서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 div 태그가 이제 썼어요. 어디까지 썼죠? 그 아랫줄까지 바로 이걸 이제 하나로 보고 부모라고 보고, 자식이 이제 이미지 클래스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div는 보더가 3픽셀 녹색으로 하고 진하게 하면서 녹색으로 3픽셀 박스를 씌웠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1은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해라 하니까 요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제 가로 세로를 이제 요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div를 설정을 해주면 이제 요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렇게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제 플로트가 라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지만 요 그 엄마의 div 태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p 태그를 써서 앞에 있는 걸 클리어 라이트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앞에 라이트에 있는 그 정렬 방법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div에 이번에는 픽스라는 클래스를 설정을 해야 되죠. 앞에 div 태그 자체로는 오버플로우가 오토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제 서로 다른 예제를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그래서 픽스라는 클래스가 오버플로우가 오토이기 때문에 내 엄마인데 너 밑에 내 자식에 있는 거는 다 내 안에 들어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요 div 클래스 픽스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플로트하고 그 글씨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에 나타내고 그 div 클래스 픽스라는 게 내 밑에 들어오는 자식 프로세스, 그 객체들이, 요소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 이미지 클래스가 이미지2라는 파일 이름이, 이미지2라는 클래스가 파일 이름이 pic2.jpg인데, alt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인터넷 브라우저 띄울 수 없을 때 나타내는 글이고, 가로 세로는 이제 위아래랑 똑같죠? 140에 140.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함하고 있는 자식 요소들을 내 안에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토라고 설정한다. 오버플로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그 지정된 개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오버플로우를 오토라는 거를 쓴 거고, 만약에 위에서 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div의 보더 밑에다가 이제 역시 오버플로우 땡땡 오토로 하게 되면 div 태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자식 요소들은 다 요 보더 3픽셀 솔리드 요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든지 그 내 안에 어떠한 자식 요소들을 내 폼 안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넣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서 오버플로우 낸 것들은 오토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라는 기능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2교시에 이러한 거 설명을 했죠. 보통 이제 모바일 웹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러한 컨텐츠 표현 방법인데, 이걸 이제 요즘 시멘틱 문서 구조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웹 크롤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더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서 늘 시시각각 변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내주느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웹 크롤링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아요. 그런 경우 헤더에 메타 정보를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nav라는 컨텐츠 태그, 그 다음에 aside라는 컨텐츠, 그 다음에 section이라는 컨텐츠의 헤더를 위주로 메타 태그를 끌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아티클 정보를 링크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웹 크롤링 엔진, 웹 로봇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써요. 주기적으로 웹사이트가 변경되었을 때도 가서 뭐가 변경되는지 자동으로 또 메타데이터를 끌고 오고 하는 걸 거쳐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세멘틱 다큐멘트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세멘틱. 그래서 이거 NAV라는 컨텐츠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에서 보통 NAV라는 태그는 플로트 땡땡 레프트로 설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어사이드는 이제 플로트를 라이트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왼쪽 오른쪽에 정렬되도록 그 안에서 이제 섹션이라는 걸 써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게끔. 그쪽 섹션도 여러 개 있으면 헤더와 푸터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섹션 안에 헤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섹션으로 바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쨌든 표준적인 방법이라서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더 위아래, 밑에는 푸터, 내비게이션 왼쪽, 어사이드 오른쪽,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개를 또 나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신문이나 뭐 모바일 웹에서 보통 이제 보는 여러분들의 모바일 웹에서는 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건데요. 결과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었던 뭐 랩이나 어사이드, 헤더, 섹션, 아티클 다 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NAV하고 그다음에 섹션 두 가지로 가지고만 표현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전체가 겉에가 파란색이 하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예제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오토로. 그 다음에 이제 목차라는 태그가 NAV로 설정을 한 거고, 섹션 1, 2가 이제 섹션이라는 태그를 써서 그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목차 섹션 1, 섹션 2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먼저 좀 보면 div 태그는 이제 겉에가 3픽셀 두께고 진하게 파란색 이제 겉에 완전 겉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점픽스하는 클래스 안에 내 픽스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오토로 해라. 그렇죠? 내 자식은 다 오토야. 내 안에 들어와 이런 얘기죠. 왼쪽에 있는 NAV는 왼쪽으로 레프트로 아까 말씀드렸죠. 플로트가 왼쪽으로. 얘 박스는 가로 200 픽셀. 그 다음에 두께가 3픽셀. 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색깔 레드, 그린, 블루 네비라는 그 컨텐츠는 섹션은 이제 마진 왼쪽 마진이 206 픽셀. 두께가 3픽셀 솔리드 레드. 섹션 하나만 돼 있으니까 위아래 섹션 1, 2가 똑같은 저기 박스에 여백하고 두께하고 뭐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3픽셀에 솔리드 레드. 그렇죠? 진하게 빨간색. 빨간색으로 진하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적용된 걸 한번 볼게요. 자, 보면 div의 그 클래스는 픽셀이에요. 픽스걸 보면 내 자식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게 하겠구나.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div는 위에 있는 것처럼 뭐 3픽셀의 솔리드 블루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픽스라는 클래스를 들여다봤더니 오버플로우가 오토예요. 내 안에 이제 밑에 있는 것들 계층적으로 돼 있죠. div 클래스가 위에서 보면 밑에 바디 위에 끝나잖아요. 그죠?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NAV라는 게 들어왔죠. NAV. 그 다음에 섹션. 그 다음에 또 섹션. 그래서 NAV라는 거를 보면 이제 div 클래스 픽스 안에 들어왔는데 얘가 스팬이라는 태그로 또 시작을 하죠. 그 스팬 목차라는 그 글을 이제 스팬으로 줬고 이제 그 밑에 UL이라는 unordered list 그렇죠? 그 다음에 UL의 자식은 li로 표현한다 그랬죠. 리스트로. 그 다음에 anchor라는 태그를 썼고 target underbar blank는 눌렀을 때 새로운 창으로 띄워라. 하이퍼 레퍼런스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죠? 구글을 누르면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구글을 누르면 구글 홈페이지가 새로운 창에 뜨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왼쪽에 목차의 첫 번째 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LI가 이제 UL의 자식들이니까 A라는 건 앵커라는 태그고 타겟은 눌렀을 때 새로운 창이 언더바 블랭크. 언더바 셀프는 요 이제 자체적으로 되는 거라 그랬죠. 언더바 블랭크, 언더바 셀프는 이제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퍼 레퍼런스는 눌렀을 때 가는 주소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적으면 이제 외부랑 연결되는 거고 내부 문서를 또 연결하는 방법도 있죠.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W3C 나타나는 글씨고 그래서 스팬 안에 이렇게 적고 NAV가 끝났죠. 그 다음에 섹션이 이제 나타나는데 얘가 NAV라는 게 위에 가보면 플로트가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비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섹션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섹션도 보면 이제 왼쪽 마진 이제 보더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 div 클래스 안에 다 포함되게끔 아까 픽스라는 그 클래스에서 오버플로우가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팬, 섹션과 그 다음에 p 태그는 이제 별도 없으니까 나타내고 섹션이 끝났고 그 다음 새로운 섹션, 그렇죠? 그 섹션은 똑같이 위에서 그 클래스의 스타일에 보면 마진 레프트 206에다가 픽셀에다가 보더가 3픽셀 빨간색으로 진하게 위아래랑 이제 박스 모델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iv 클래스가 픽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파란색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NAV라는 태그, NAV라는 그 스타일은 왼쪽으로 떠다니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얘가 NAV가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멘틱 웹에서는 NAV라는 그 용어를
이제 왼쪽에 쓰고, 왜냐면 내비게이션 메뉴가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어사이드는 오른쪽, 그죠? 측면.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광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어사이드가 들어가는 거고, 내비게이션은 내가 원하는 메뉴들. 그 다음에 컨텐츠는 섹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까 보면 아티클이라고 해서 섹션 안에 아티클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문서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세멘틱 문서 구조. 그래서 웹 엔진이 와서 목차에 뭐가 어떤 내용들이 있고 섹션 1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는 헤드 안에 메타 태그를 안 적었지만 요 웹사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정보를 이제 거기 메타 태그에 보통 적으면 웹사이트 구축하는 사람마다 이제 메타 태그로 다 표현을 보통 하기 때문에 메타 태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요 정보들을 이제 키워드를 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문서들은 이제 링크를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전형적으로 웹 크롤링 엔진, 웹 로봇죠. 검색과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으로 저장을 하고, 어떤 웹사이트의 메타 정보가 바뀌었다, 어떤 웹사이트가 새로 생겼다, 어떤 웹사이트가 안에 있는 섹션의 컨텐츠가 새로 바뀌었다, 갱신됐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늘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웹 크롤링이 굴러다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엔진들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어를 매칭을 시키면서 가장 최신의 정보, 그다음 가장 많은, 네이버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사람들, 네이버는 주로 광고를 좀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전면에 광고 사이트를 좀 이제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구글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구글에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광고를 이제 운영하는 전략을 써서 둘이가 좀 나타내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를 검색하는 그 엔진을 우리가 웹 크롤링 엔진, 웹 로봇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데이터를 끌고 오는 방법도 이제 구축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구현을 하면서 필요한 그 정보들을 늘 업데이트를 하면서 갱신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들의 요 세멘틱 문서 구조에서 요 방법을 쓴 웹사이트의 문서 구조를 참조를 할 때 쓰는 방법이 NAV, 아까 헤더, 푸터, 어사이드, 섹션, 아티클 라는 문서 구조입니다. 요즘 많이 전형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Z 인덱스. Z 인덱스의 속성을 좀 보면 어떠한 박스 모델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겹쳐 있을 때는 이제 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Z 인덱스 속성이 큰 놈이 큰 값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제 자동으로 배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음수값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음수값이 더 작으니까 맨 밑에 아래에 배열이 되고, 어쨌든 밑에 있는 값보다 위가 되면 이거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0, 1, 2다 그러면 뭐 0, 5, 10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위에 있는 값을 가장 위에 올려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요 제일 밑에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00 해도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 맨 아래에 들어가는 거고, 그 값은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지만 값을 기준으로 큰 값을 위에 올린다, 작은 값이 아래로 쌓인다 라는 것만 유념을 해두시고, 요 Z 인덱스라는 거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포토샵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코딩, 자바스크립트 코딩이라든지 기트허브라든지 뭐 구글 웹사이트에서도 다 이러한 그 Z 인덱스라는 값을 고정적으로 그냥 써요. 이걸 항상 고정 상수처럼. 그래서 누구나든지 이제 Z 인덱스라고 하면 배열에 어떤 겹치는 요소들의 값이다 라고 다 인지를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제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스가 3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박스 넘버 1, 이제 밑두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녹색 박스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여기에서는 ID 방법을 썼네요. 한 번씩만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넘버 박스, ID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일에서 샤프, ID 이름, 이거 잊지 말라 그랬죠. 클래스 이름은 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불러올 때는 div, 클래스는 땡땡, 큰 따옴표, 클래스 이름. 요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ID 방법은 박스 1, 박스 2, 박스 3 이렇게 이름 앞에 샤프를 쓴다. 박스 1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앱솔루트예요. 우리가 그 포지션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타틱,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그래서 포지션이 앱솔루트인 경우는 왼쪽 위가 XY 좌표 00을 기준으로 탑이 0이니까 이거 왼쪽 위로 간 거네요. 레프트도 0이니까 얘가 바로 0,0이에요. XY 좌표의 시작점. 그죠? 그다음에 가로 크기 100픽셀, 세로가 100픽셀, 배경은 파란색. 이거 Z 인덱스가 3이죠. 요 놈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나보다 큰 놈이 있으면 내 거 위에 올라가고 나보다 작은 거에 있으면 내 밑에 와라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박스는 얘도 이제 앱솔루트인데 얘가 탑에서 30이니까 X가 얘보다 탑에서 30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이제 30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X 방향으로 30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노란 박스에 지금 숨겨져 있지만 노란 박스의 왼쪽 위 좌표가 30, 30이라는 얘기예요. 크기는 똑같네요. 100이니까. 색깔은 옐로우고. 자, Z 인덱스가 2예요. 그러면 아까 파란색이 3이었으니까, 너보다 아래로 갈래. 뭐 2.5 이런 건 없으니까. 정수로만 보통 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3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도 앱솔루트네요. 그러니까 60, 60이니까 이제 30만큼 띄어진 만큼 더 30만큼 또 옮겨져요. 녹색 박스가. 크기는 이제 100이니까 지금 똑같네요. 그쵸? 배경색은 이제 그린이고, Z 인덱스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작은 값이니까 2 아래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거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결과를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Z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자기 값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어떠한 박스 4를 만들었다.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그죠? 얘는 이제 박스 2와 3 이렇게 값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박스 2와 박스 3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방법이 없죠. 위아래에 있는 값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를 하고 박스 2 사이에 넣을 때는 요 박스 2를 Z인덱스 4로 하고 넣는 거 3으로 하고 2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값을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안 하고 뭐 10단위로 뭐 10, 20, 30 뭐 이렇게 해놨다가 또 중간에 넣겠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넣으면 그 사이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요소를 이제 많이 겹치는 게 많이 이제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디자인을 오른쪽으로 이제 한다든지 할 때 이제 많이 쓰겠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Z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도구, 일반적인 우리 코딩할 때의 Z 인덱스라고 하는 건 서로가 다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Z 인덱스를 어디 사이에 넣어라. 그렇게 할 때 보통 Z 인덱스의 이제 속성을 많이 쓰고, 그 값은 늘 얘기하지만 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 올라간다.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온다. 마이너스 값도 허용한다. 정수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0도 가능하니까 정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배열을 좀 이제 이런 걸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미리 좀 값을 좀 이제 넉넉하게 잡고 그 사이에 넣을 때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